안녕하세요, JB 송재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춤추던 대로 옷을 조금 입어봤는데요. 사실은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셨던 춤 관련된 컨텐츠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춤을 출 건 아니고요. 여기 앞에 보이시면 노트북이 보이시죠? 바로 제협 춤 연대기라고 해서 제가 어떻게 춤을 시작하게 되었고, 언제 시작을 했고,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고, 서울에 언제 올라와서 제가 지금까지 현재까지 춤 추는 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출생부터 이야기해야 되나? 저는 일단 춤과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가수들을 좋아하지도 않았었고요. 처음에는 예술에는 그렇게 흥미가 있지 않았었어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만드는 거 좋아하고, 막 레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이런 걸 좋아해서 옛날의 꿈은 과학자라든지 이제 이런 쪽이었어요.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됐을 때 제가 조금 선천적으로 햇빛에 좀 노출되면 좀 약간 이렇게 좀 건강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건강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이 좀 맑은 편이에요. 그게 아니라 햇빛에 눈이 엄청 약해요, 제가. 그래서 여름날이면은 거의 실눈? 거의 눈을 못 뜨고 약간 이렇게 너무 눈부셔서 선글라스가 진짜 필요했던, 그래서 햇빛이 좀 약했는데 제가 그래서 운동 같은 걸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농구를 이제 제가 접하게 됐었는데, 그때 한창 슬램덩크 만화책을 보면서 하면서 농구에 빠져서 이제 농구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을 했어요. 제가 농구를 하다 보면은 농구 영상들이 인터넷에 이런 데 이제 편집된 영상들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꼭 농구는 이 힙합 음악이랑 같이 영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농구를 하다 보니까 되게 몸도 좋아지고 음악적인 거나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을 가지게 됐었어요. 힙합 음악 쪽에. 그런데 물론 제목은 몰랐어요. 그냥 그 영상에 나오는 힙합 음악이 도대체 이런 음악은 뭐지? 그런 음악적인 걸 많이 듣고 하다가 이제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이제 겨울방학 때 나는 뭘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깊이 빠지게 돼서, 제가 너무 좀 내성적이었는데 활동적이게 바뀌면서 음악적인 것도 있으면서 뭔가 내가 활동적이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갑자기 너무 문득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커서 너무 뜬금맞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얘가 좀 잠시 질풍노도의 시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때 딱 정말 너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컴퓨터를 정말 딱 켜고 울산에 있는 댄스 학원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검색을 해서 박종원 재즈 댄스 아카데미라고 지금 울산에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에서 제가 검색을 해서 그 학원의 홈페이지가 되게 잘 돼 있었어요. 네, 사랑합니다 원장님. 네. 안 뵌 지 너무 오래됐는데 아무튼 그 학원에서 제가 처음으로 춤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했어요. 어머니가 장을 보고 와서 재혁아 뭐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춤 학원 검색해보고 있어. 그러면 어머니가 전혀 놀라지도 않고 되게 침착하게 그래? 엄마 나 댄스 학원 다녀볼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학생이 갑자기 댄스 학원 다니겠다고. 그때 그 시절이 이제 2007년도예요. 2007년도고 지금은 또 부모님이 안 그러신데 되게 보수적이셨어요. 경상도니까요. 네.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장 본 거를 다 정리하시고 갑자기 옷을 갈아입으시고 화장을 하시더니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지? 어딜? 댄스 학원 등록하러 가야지. 어머니가 너무 파격적이었어요. 갑자기 어머니가 왜 그러시지? 제가 정말 어렸을 때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이런 고집 부리고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 다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제가 뭔가 어디 선뜻 다니겠다, 어떤 학원을 뭔가 이렇게 배우고 싶어요 라고 했던 것들이 정말 없었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어머니가 아마 한번 시켜보자 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머니도 갑자기 준비하시고 저를 정말 제가 찾아본 곳을 정말 데려가 주셨어요. 바로 상담을 받고 입시 상담까지 받았어요. 대학교 상담까지 받고 춤을 추면 대학교를 갈 수 있다라는 걸 마저 설명을 드렸거든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때 당시에도 실용무용이 전국에 몇 학교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실용무용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일단은 이렇게 춤을 처음 추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학원에서는 제가 정말 딱 1주 동안 가만히 저는 뒤에서 서 있어요. 가만히 서서 그냥 수업을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남자분이 아예 없었어요. 정말 다 수강생이 다 여자였어요. 여자였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 스트레칭 하는 것부터 이렇게 막 손을 올리고 막 이렇게 옆으로 하고 막 하는데 이거 자체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거의 정말 소심하게 뒤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 부모님도 너무 선뜻 날 믿고 학원을 보내줬고 내가 아니다 생각을 고쳐먹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 후 가만히 서 있다가 그 후부터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몸이 워낙 농구만 했지 이렇게 막 그렇게 해보지 못해서 너무 뻣뻣한 거예요. 제가 그 천성적으로 약간 좀 뻣뻣한 체형이에요. 엄청 저희 집이 다 뻣뻣하거든요. 처음에 제가 스트레칭을 했을 때 다리가 거의 90도도 안 되고 거의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이 허리도 뻣뻣해서 발가락도 닿이지도 않고 막 너무 뻣뻣해서 처음에 원장님 보고 약간 살짝 약간 이런 식으로 지나가셨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노력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변화를 해 갑니다. 그러면서 거의 1년 내내 이제 방학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학이 끝나고 이제 개학을 했는데도 전 열심히 다니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제 큰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 저의 첫 고난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댄스 학원 다니는 것을 그렇게 막 탐탁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그때 저를 학원을 보냈던 게 사실은 그냥 방학 때만 잠깐 하고 얘가 좀 몇 번 해보다가 그만두겠지 라는 생각으로 데리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근데 제가 계속 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어머니한테 조금씩 보여드렸어요, 학원에서도. 그래서 어머니께서 믿고 저를 계속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춤을 추면서 이렇게 입시까지 하겠다라고 저도 입시 준비를 했던 거죠, 춤으로. 지금은 청소년법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는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가면 뭐 5시, 6시 정도 되는데 6시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풀로 있었어요. 정말 학원 열심히 다니면서 선생님 옆에 계속 붙어 있으면서 열심히 춤을 배우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고3 생활을 하고 결국에 그때 당시에 대구에 있는 대구예술대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춤을 췄던 것들이 그렇게 불렸었어요. 재즈 힙합 또는 펑크 재즈 또는 스타일 힙합 이런 식으로 불려졌었던 때거든요. 그렇게 불려지고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오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대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춤도 교과 과정이 있는데 저도 이제 실용무용으로 대학교를 갔지만 순수무용도 배웠어야 됐고 실용무용도 배웠어야 돼서 정말 다양한 과목이 많은데 순수무용의 카테고리 안에서는 이제 현대무용, 발레, 한국무용 이렇게 순수 쪽으로 카테고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실용무용 쪽은 힙합, 락킹, 팝핀 등등 다양한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아무튼 네 정말 너무 실용무용에는 정말 많은 춤이 있죠. 네 그렇게 있었는데 이 다양한 춤을 대학교 안에서 거의 다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전공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춤이 좋아하는 학생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학교를 들어가서 제가 언제 지금 하고 있는 춤을 언제 시작을 했었냐면 그때 한창 1학년 1학기 때 그때가 딱 2008년도였어요. 제가 딱 대학교를 들어간 때가 2008년도였는데 2008년도 때 뭐가 생기냐면 유튜브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게 2008년도에 한글화 된 게 2008년도입니다. 저 전에 이제 앞세대 댄서분들은 이제 정말 인터넷으로 물론 그 전에 유튜브 말고도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었지만 더 대중화시킨 건 유튜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춤과 비슷한 춤들을 접하게 돼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스틴 팀버레이크 댄서들이 특히 안무가 뭐 마티 쿠데카, 케니 워멀드, 닉 베스, 미샤 가브리엘 여러 댄서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안무한 것들이 되게 이슈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부터 있긴 있었지만 그 전에도 더 있긴 있었지만 마티 쿠데카라는 안무가가 있었는데 댄서 물론 마이클 잭슨이 좀 더 먼저 더 이런 안무적인 거에 이런 것들을 더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일단 어쨌든 뮤직비디오에 보면은 재즈도 그냥 턴 하고 파핑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물론 음악에 맞춰서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막 하지만 조금 더 음악이랑 더 가사나 이렇게 조금 더 표현하려고 했던 게 좀 그때 당시 이제 저스틴 팀버레이크 댄서 분들이 만든 안무들이지 않나 라고 조금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그런 댄서들의 수업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정말 이런 춤을 나도 꼭 추고 싶다, 나도 이렇게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의 제2의 스승님 유튜브를 보면서 춤을 계속 췄던 기억이 났어요. 물론 학교에서는 학업을 충실히 하고 그리고 학교에 남아서 그런 춤들을 보면서 좀 더 내가 안무를 해보기도 하고 되게 빠져서 계속 학교에 있으면서 계속 춤을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학 생활이 지나고 졸업하고 그래서 졸업할 때쯤에 이때 당시에 이 유튜브에서 유명한 안무가들을 모아놓고 크게 연 댄스 캠프가 하나 있는데요. 그 댄스 캠프 이름이 얼반 댄스 캠프예요. 사실 그 춤을 어떻게 명칭 지을 수 있는 춤이 없었는데 그 얼반 댄스 캠프가 정말 핫 이슈였어요. 춤추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슈적이었고 음악을 표현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되게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 춤을 조금 더 편하게 부르게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 캠프의 이름을 쓰면서 얼반 댄스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춤은 클래스에 지금은 코레오그라피라고 많이도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대중들한테 알려진 게 얼반이라고 불려지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얼반 댄스의 한 문화가 조금 시작되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얼반이라는 게 다양한 장르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것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그냥 움직임들을 가지고 와서 노래에 맞게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얼반인 것 같고 그게 안무인 것 같아요. 다양한 장르의 기본기로 노래를 표현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장르라기보다는 하나의 문화이지 않을까. 아무튼 그렇게 조금 이야기를 조금 저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또 조금 알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이야기는 길지만 조금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제가 이제 돌아오면은 제가 졸업할 때쯤에 그게 성행했고 서울에는 그런 춤을 추는 저보다 어린 저스트 절크 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뭐 두부 형님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댄서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막 배우고 싶어 했었고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바로 해외에 나가고 싶었어요. 해외에 나가서 그런 춤을 추는 사람들 직접 만나고 다니면서 배우고 싶어 했었는데 막상 대학교를 졸업하고 보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막상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때마침 저희 누나가 일을 그만두고 조금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영어 학원을 알아보고 그 학원을 다녀야겠다라고 하고 있었던 참이었어요. 근데 저보고 자봐, 너도 같이 가서 영어 공부를 그럼 하자, 너의 꿈이라면. 그래서 우연찮게 춤을 추러 올라간 게 아니라 영어 공부를 하러 올라갑니다. 저는 2014년 1월 1일에 영어 공부를 하러 강남에 있는 영어 학원이었는데 그 학원에 가서 아침에 가서 밤까지 영어 공부를 하는 학원이었는데 그 학원의 특징이 그 학원을 들어오면서부터 쭉 학원이 끝날 때까지 거의 한 10시간 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학원에 영어로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쉬는 시간에도 영어로만 이야기를 해야 되고 혹시 한국말로 하다가 선생님들한테 걸리면 퇴출이었어요.
정말 엄격한 학원이었는데 제가 공부를 안 하다가 공부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2달 동안 너무 힘들어서 도중에 제가 이탈을 하게 되더라고요. 안 되겠다, 주말에는 시간이 있었는데 주말에라도 그러면 댄스 학원을 가서 내가 조금 이걸 스트레스를 풀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로 NI 댄스라는 그때 당시에 가장 큰 학원, 그 학원에서 주말마다 선생님이 바뀌면서 다양한 스타일의 수업을 배울 수 있는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당시엔 정말 센세이션한 수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수업을 배우다 보니까 저랑 스타일이 맞기도 했고, 그리고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 수업에. 그러면서 그 수업을 듣다가 그때 당시에 선생님들이 하셨던 그 팀, 지금 저의 팀 하이퍼 팀이 저희 팀 형님 알리 형님이 저에게 오셔서 팀을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영어 학원도 정리를 하게 되고 영어 공부를 하러 올라왔다가 영어 학원을 정리하게 되고 제가 그때부터 서울에서 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팀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누나 집에 얹혀 살면서, 누나랑 저랑 같이 그때 잠깐 살았었는데 얹혀 살면서 누나 집에서 춤을 추러 왔다 갔다 하고, 누나는 이제 영어 공부를 계속 하고, 저는 춤 학원에서 그때 당시에 학원 인포 알바를 시작하게 돼요. 춤을 언제 췄느냐, 주말 그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인포 알바가 끝나고 그 수업이 끝났을 때, 끝나고 이후에 그 학원에 남아서 혼자 안무나 이런 춤을 추기 시작을 해요. 이제 주말에 배웠던 것들과 그런 것들을 막 따집기 하면서 계속 저만의 춤 스타일을 계속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다른 우리 팀 형님들의 이렇게 영상들에 계속 제가 춤을 추면서 저만의 스타일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그때 당시에 얼반, 지금 시인에 있는 유명한 댄서들이 모여서 세계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바디락이라는 대회를 나가게 되는데, 저희 팀 형님들이 나가시고, 그리고 얼반 하시는 댄서분들이 모여서 아우라진이라는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서 대회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서울에 올라온 지도 얼마 안 됐고 팀에 오래 있지도 못했고, 그래서 아직 그런 걸 같이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 대회에 나가게 된 우리 팀 형님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형님들이 미국에 가다 보니까 그 자리를 제가 메꿔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팀 리더 형님 알리 형님이 JYP도 레슨을 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잠깐 저에게도 저랑 저 말고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이제 반반씩 해서 이렇게 JYP 레슨을 또 하기도 했어요. 그때 당시 연습생으로 트와이스 분들도 있었어요. 네, 트와이스 분들도 잠깐 제 안무를 몇 개 배우고 이렇게 저도 트레이닝을 하고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엔 제가 JYP 트레이너는 아니었고요. 그렇게 조금씩 제가 그 자리를 메꾸면서 서울에서 레슨을 하게 되죠. 서울에서 레슨을 시작하면서 형님들 돌아왔을 때 저한테 레슨을 맡기게 됐고, 그때부터 레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포 알바는 이제 접게 되고, 이제 춤으로써 이제 돈을 조금씩 벌게 되죠. 그러면서 정말 잠깐 사이에 많은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는데요. 제가 그때 잠깐 저의 생활 패턴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때 당시 조교 일을 좀 추천을 받아서 세종대학교 실용무용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조교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WOD라는 세계대회가 월드 오브 댄스라는 댄스 대회를 3D 칼라라는 팀으로 준비를 또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팀 하이퍼이 우리나라의 피드백이라는 우리나라의 큰 대회 또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대구의 영남대학교 특강을 제가 또 우연찮게 또 기회가 있어서 특강을 나가게 되면서 또 대학원도 다니게 돼요. 그러면서 저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조교일을 가요. 조교일을 가고, 그러면 조교일이 끝나면 잠깐 안무 짜는 시간에 안무 짜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하고요. NI 댄스 학원에 이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이 세연을 하게 되고요. 끝나면 5시, 새벽 5시쯤 되는데 집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씻고 조교 책상 앞에서 한두 시간을 제가 잡니다.
한두 시간을 자고 또 다시 조교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수업이 또 있어요. 대학원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또 피드백 세연을 또 하게 돼요. 그럼 또 새벽 5시 끝나서 또 집에 가서 또 씻고 조교 책상에 앉아서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주말에만 대구에 내려가서 대학교 특강 또 수업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생활 패턴이 거의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자는 생활 패턴이 됐었는데요. 그때는 다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다 해야지 저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열정맨으로 열심히 그렇게 지나고, 한 8개월 정도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수업은 수업대로 하고 조교일도 끝나고 대학원도 끝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지나고 나서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제가 잠깐 춤에 대해서 잠깐 또 저한테 고비가 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춤을 춰서 나한테 과연 오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잠깐 너무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때 한두 시간 자면서 내가 너무 이렇게 힘들게 했더니 너무 과부하가 걸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정말 딱 수업만 하고 이후에는 집에 와서 거의 집돌이가 돼요.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딱 저 할 것만 하고 사람들도 잘 안 만나고, 그때는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처음으로 팀으로 했던 게 방송 엠넷의 히트 더 스테이지라는 방송에 갓세븐 유겸 댄스 크루로 나와서 또 그렇게 같이 또 춤을 추게 됩니다.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 파이널 때 저희가 또 우승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춤에 대해서 계속 이어나가게 돼요. 그리고 또 JYP 트레이너를 그때 공모하고 있었거든요. JYP 트레이너를 구하고 있었을 때 그때 저 전에 많은 댄서들이 이렇게 시험을 보러 갔다가 이렇게 안 됐었는데, 우연찮게 제가 또 운이 좋아서 박진영 PD님한테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아마 제가 통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JYP 트레이너 일도 하게 됩니다. 이제 쭉쭉 시간이 지나게 되죠. 그러면서 학원 수업도 하고 트레이너 수업도 하고 여러 가지 대회도 준비하면서 팀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게 되고 흐르게 돼요. 이제 나중에 또 저한테 또 고비가 찾아오는데, 이렇게 계속 수업만 하게 되다 보니까 제 춤에 대해서 되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추구하는 춤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제가 선생으로서 어떤 걸 더 가르쳐 줘야 되고, 내가 발전이 있어야지 또 학생들한테 가르칠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또 발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막힘이 있었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획사 일, 이런 학원 일들을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해왔었지만 지금은 내가 스탑할 때구나. 스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JYP 일도 정리하게 되고, 플레디스, 그때 또 플레디스 일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플레디스도 정리하고, 다른 학원 일도 정리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또 다른 기회가 오게 되는데요. 많이 저를 알게 되었던 방송을 제가 나가게 됩니다. 그때 딱 때마침 제가 정말 모든 것들을 많이 다 그만두고 내려놨을 때 갑자기 저한테 방송인이 들어와서, 제가 정말 정확하게는 5번 정도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하고 근데 계속 물어봐 주셔서 내가 한번 미팅만 보자라고 해서 미팅을 나가게 됐다가, 또 마음도 생기게 되고, 저희 또 팀 형님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팀 형님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너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춤도 출 수 있고 뭔가 인지도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방송을 출연하게 됩니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송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저의 춤을 많은 분들에게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도 됐고요. 그리고 많이 좋아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지금 제가 카메라 앞에서 저의 이야기를 또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에 많은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요. 어떻게 조금 뒤에 부분은 좀 간추려보자 싶어서 조금 빠르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노트북을 가져왔던 건 저의 이런 영상들도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해왔는지 조금 더 설명드리면서 저의 춤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네요. 저도 계속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오늘 컨텐츠가 제업 춤 연대기잖아요. 그래서 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저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어떻게 춤을 췄고 제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왔는지, 그리고 춤만 보면서 계속 춤을 춰왔는지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꼭 말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저의 이 그 긴 연대기의 이야기를 생각하실진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정말 춤을 좋아하는 한 사람이 정말 춤만 추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돈을 벌고 싶어서 그런 것들보다는 사실은 계속 열심히 잘 추고 싶어서, 남들보다 더 잘 추고 내가 좀 더 잘 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정말 운이 좋았죠. 운이 좋게 제가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따로 한번 컨텐츠를 잡아서 저의 송재엽 춤의 변천사, JB 댄스의 변천사로 따로 해서 컨텐츠를 제작을 하려고요. 오늘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편집자도 지금 앞에서 약간 지금 너무 제가 너무 길게 이야기해서 이게 어떻게 편집이 될지 모르겠는데, 편집자 잘 부탁해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희 팬분들이 저희 춤추는 모습을 많이 좋아해 주셨고, 춤추는 모습을 원하시고, 제가 그거를 꼭 지켜서, 저는 유튜버 송재엽도 아니고 댄서 송재엽으로서 춤을 좀 더 대중들한테 더 이해시키기도 하고, 저희 춤을 또 계속 보여줌으로써 댄서 JB, 댄서 송재엽으로 여러분들 앞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까지. 이 노트북 왜 놔둔 거야 내가 도대체. 네, 아무튼 네, 여기까지 재엽이 춤 연대기였습니다. 네, 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댄서 JB 송재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